합격 해커스. 안녕하세요. 2023년 이제 우리 시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지방직 7급 시험으로 이제 우리 공무원 시험의 2003 시즌이 완전히 이제 끝났다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7급 시험 우리 준비하는 친구들이 너무 기다리느라고 지쳐서 사실 뭐 이래저래 많이 힘들었어요. 국가직하고 인터벌도 있고, 또 이제 9급 시험하고 비교하면 뭐 완전히 뭐 계절이 두 번 바뀌어가지고 뭐 시험을 보는 거랑 이제 거의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자, 어찌됐건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전반적으로 이번에 이제 시험 총평을 말씀드리면, 이제 헌법은 국가직 7급보다는 조금 까다롭게 뭐 느껴질 수 있었을 거다. 이제 분위기는 좀 비슷해요. 최신 판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시험 문제에서 보면 2023년 9월 30일까지 결정내에 의한다. 판례 같은 경우는. 그런데 뭐 이제 그렇게 딱 서두에 써놓고 하다 보니까 와, 최신 판례도 많이 냈나 이런 이제 겁먹고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었는데, 항상 이런 얘기를 안 해도 원래 이제 시험일까지, 시험일 이전에 있었던 이제 판례가 이제 출제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데, 최신 판례가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이제 최신 판례를 안 보는 건 너무나 위험한 건데 당연히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헌법 기본적인 조문, 또 헌정사, 그리고 이제 전형적인 기출 문제에서, 그리고 이제 어려운 건 약간 이제 부속법령, 또 이제 판례도 최신 판례는 아니고 좀 이제 약간 묵힌 그런 판례들 중에서 이제 대부분은 이제 좀 낯선 게 있어도 조금 한두 문제가 까다로운 측면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이제 상대적으로 소거법으로 이제 또 접근하면 고득점 또 합격권에 있는 분들은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그래서 이제 방대한 어떤 헌법 범위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시험이 끝나고 나면 좀 허탈한 느낌도 이제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요번 시험은 이제 끝났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당연히 또 이제 무조건 풀어보셔야 되고, 또 정답 지문이 아닌 것들까지도 여러분들은 꼭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해설지는 우리 이제 카페라든가 이제 이 자료실을 통해서 여러분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그래서 이제 오답 위주로 이제 좀 빠르게 우리 해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시험 경향이 이제 비슷할 거다. 특히 인사혁신처 주관한 시험은 좀 요런 스타일이에요. 지금 당분간 계속. 그런데 이제 같은 헌법 시험이라도 뭐 이제 경찰이라든가 이제 경찰 간부 이런 시험에서는 최신 판례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물론 이제 전형적인 기출문제, 전형적인 판례, 또 이제 헌정사라든가 이제 헌법 조문 문제, 늘 의례적으로 나오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헌법은 뭐 이제 행정법보다는 더욱더 최신 판례 비중이 높긴 하다. 요번에는 근데 이제 생각보다 많이 출제되지는 않았다. 근데 이제 내년에는 이제 출제되지 않은 것들이 출제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그래서 이제 출제자들은 어찌됐건 이제 기본기를 테스트하면서 또 이제 변별력도 이제 주는 문제야 되다 보니까 약간은 이제 좀 까다로운 한두 문제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내긴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꾸준하게 이제 공부량을 채운 분들은 무난하게 좀 고득점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워낙 이제 선발 인원이 줄다 보니까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합격권에 뭐 예상 컷이 90점을 훨씬 상회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예전에 이제 서울시 막 2, 300명씩 뽑고 이럴 때는 좀 80점만 넘으면 그리고 이제 국가직 같은 경우도 80점 전후에서 뭐 커트라인이 형성되던 시기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94, 95는 이건 수석 합격자들의 점수예요. 근데 이제 합격권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점수대가 많은 걸 보면서, 야, 진짜 수험생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불가능을 요구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90점도 안 나오면 뭔가 명함도 못 내미는 이런 수준,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아주 쉬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이제 또 고수들도 많고 열심히 하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앞으로 준비하는 사람들. 좀 난감한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여러분은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사실 90점만 넘었다면 어떤 시험이라도 이제 90점이 넘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90점 넘은 사람들은 진짜 다 합격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거죠. 그런데 이제 선발 인원이 너무 줄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여유 있게 합격할 수 있었던 분들이 다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뜻을 접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제가 이제 우리 또 수강생들 또 얘기도 듣고 하면서 너무너무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잘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훌륭한데
그 한두 문제 때문에 희비가 엇갈리고 무슨 실력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운일 수도 있고, 그리고 90점이 넘었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고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7급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금방 또 9급 시즌, 또 이제 국회직, 예, 또 그리고 공무원 시험도 있고, 또 이제 경찰, 소방,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시야를 넓혀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또 공무원이 되는 게 꿈이라면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대통령도 지금 구수하셨대잖아요. 여러분들 뭐 이제 구수까지 뭐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의지가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꼭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90점 넘고도 지금 이제 불안한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들 진짜 누구도 탓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힘내시길 바라고요.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이제 이 문화국가 원리에 대한 거, 이제 옳은 거, 이건 많이 나왔던 쟁점이죠. 1번 문화국가 육성, 국가의 문화 육성은 국민에게 이제 문화 창조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서민문화, 대중문화 그 가치를 인정하고 정책적 배려 대상으로 하여야 하지만 엘리트 문화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 서민문화, 대중문화, 엘리트 문화 다 포함됩니다. 자, 2번 문화국가 원리는 국가의 문화정책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바, 오늘날 문화국가에서 문화정책은 문화 풍토의 조성이 아니라 문화 그 자체에 초점을 둬야 된다 그랬는데, 자, 그 자체가 아니죠. 거꾸로 해요. 이 조성. 문화 자체가 아닌 조성. 배후에서 이제 국가는 서포트, 지원하는 거지, 이 문화 그 자체는 누가, 컨텐츠는 문화예술인들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블랙리스트 이런 거 작성하고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이것도 엄청 많이 나왔던 거예요. 틀린 지문이고. 3번, 국가가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관한 헌법적 보호법익은 민족문화유산 훼손 등에 관한 가치보상이 있는 것이지 민족문화유산 존속 그 자체를 보장하는 건 아니다. 자, 가치보상이 아니라 존속 그 자체예요. 이것도 이제 거꾸로 얘기한 거죠. 지금 다 기출지문으로 이제 얘네들이 정답집으로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자, 4번이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구조 정신에 따라 우리가 진정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될 전통문화는 이 시대의 재반사회 경제적 환경에 맞고 또 오늘날에 있어서 보편타당한 전통윤리 내지 도덕관념을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옳은 지문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동성도모 금원제 헌법 불합치 결정하면서 호주제 헌법 불합치 결정하면서 단지 전통이란 이유만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될 전통 문화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재반사회 경제 환경에도 맞고 오늘날에 있어서도 보편타당한 전통윤리 도덕관념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4번이 정답이고, 이건 뭐 이제 당연히 여러분 맞출 수 있었을 거다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이건 이제 조문 문제 아주 기본적인 거 많이 나오는 거죠. 여기 이제 뭐 정답만 이건 봐도 되겠어요. 이번에 헌법 52조 10명 이상 국회의원 정부는 법률안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뭐 이렇게 이제 뭐 수명 10명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지 않죠. 그냥 헌법 조문은 어때요? 그냥 국회의원과 정부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10명 이상이고 이제 국회법에서 구체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명이라는 것도 이제 일단 틀렸고, 헌법에서 이제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내용은 이제 옳은 지문. 그게 틀렸다는 게 너무나 쉽게 부각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자, 국회 의사 절차, 입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도 보면 이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거기 이제 3번 지문 보세요.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행하는 질의권, 토론권, 표결권, 입법권 등 공권 행사는 국가기관인 국회 구성원의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 개인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즉 기본권으로 인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이제 국가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에게 부여되는 권한이고, 이건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 기본권이 아니죠. 다투게 된다면 이제 권한쟁의로 다퉈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또 3번이 정답이고, 뭐 이건 다 지금 어렵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지금 앞부분.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자, 72조 여러분 국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도 이제 굉장히 많이 출제됐던 거죠. 자, 1번 이제 조문이고, 2번 대통령이 위헌적 제시는 국민투표를 단지 제안만 했을 뿐 국민투표를 시행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의 이러한 제안은 헌법 72조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자, 이 제안 자체만으로도 헌법 72조 위반이라고 봤어요. 단지 제안만 했지 강행하려는 적극적 시도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위반은 아니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가 쟁점이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번이 틀린 거고. 자, 그다음에 5번 문제를 보십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주권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 이제 약간 이제 좀 정확하게 이제 봐야 되는데, 일단 이제 뭐 정당한 사유 없는 예비군은 불참 형사처벌하는, 이거 이제 예비군법,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 일반적 농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이제 정당한 사유에 의한 양심적 병역 거부에 의한 집총 거부, 그걸 이제 입영 기피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했듯이 예비군 훈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당한 순수한 확고한 신념에 기초한 그런 여호와의 증인, 그런 이제 교리 신념에 입각한 훈련 거부는 정당한 사유로 여기서도 인정해요. 근데 여전히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 이거 이제 처벌하는 거, 그 자체는 이제 위헌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2번 여성의 이제 자기 낙태죄, 이거 이제 자기결정 침해를 인정한 뭐 이제 기본적인 판례고. 3번 보세요.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우고 이에 위반했을 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운전자의 일반적 농자유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자, 이게 이제 제한은 맞죠. 그런데 이제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한과 침해를 구별하는 건 이미 기출문제에 많이 등장하는 스타일이에요. 제한은 맞다. 근데 이제 침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게 이제 틀린 거예요. 뭐 4번도 이제 전동 킥보드 시속 25km 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제 합헌이고. 자, 그다음에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대통령 헌법상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이거는 이제 대통령 권한 부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죠. 헌법 76조, 77조 조문. 그리고 이제 조문도 76조 여기 1항의 경우는 국회 집회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76조 2항의 긴급명령은 국회 집회 불가능. 근데 이제 계엄은 어때요? 전인사변 이해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가 필요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국회 집회 불가능한 때, 이게 틀린 거예요. 여기 이제 국회 집회 여부하고 무관하다는 거죠. 계엄은 76조 1항은 집회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76조 2항이 이제 국가 안의 관계들은 중대한 교전 상태, 76조 2항의 긴급명령이 불가능한 때예요. 아시겠죠? 자, 이건 뭐 여러분들이 당연히 맞춰야 되는 내용입니다. 원래 이제 많이 나오는 데다가, 그죠? 여기 이제 많이 나오는 데다 여기가 이제 그 4번 집은 76조 2항, 76조 1항, 여긴 77조는 국회 집회 여부하고 이제 무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번이 정답이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봅니다. 자,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은 그랬죠. 자, 여기도 약간 이제 법원조직법 내용들이 좀 섞여 있어서 그런데 옳은 거 찾는 거잖아. 근데 4번은 이제 헌법 조문이잖아요. 대법원장은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요게 이제 맞다는 정도는 일단은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여기는 이제 전화합의체 관련해 가지고 쉽게 또 발견되는 겁니다. 다 기출문제 나오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대법원의 심판권으로 대법관 전원 3분의 2 이상 합의체에서 행사하는 명령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 심리와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그랬는데,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에 위반되는 걸 인정할 때도 이거 반드시 전화합의체에서 해야 돼요. 3분의 2 이상 합의체에서 출석 대법관 과반수 찬성으로.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법원의 종류를 보면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군사법원이 아니고 회생법원이 들어가야 돼. 이 자리에 회생법원. 아시겠죠? 군사법원은 법원조직법상 법원은 아니고 따로 군사법원법이 있어요. 그리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후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판사로 구성된 판사회의를 두며 또 판사회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원조직법으로, 이건 이제 조직 운영에 필요한 거 이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것도 이제 틀린 건데, 요 부분 이것도 이제 뭐 여러분 이전에 해생법원 해가지고 이미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것도 국가직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대법원에 들어온 양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4명 그랬는데 이게 이제 13명입니다. 13명.
이게 이제 또 틀린 거고. 근데 그러니까 요게 좀 아리까리할 수 있어도 4번을 보는 순간 4번은 확실하게 맞잖아요. 많이 나오던 거고. 일반 법관, 대법관회의, 전체 법관회의 아니고 대법관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 임명한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조금은 이제 회독수라든가 좀 이제 조문 이런 거 이제 열심히 안 본 친구들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 조직 심판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뭐 이제 1번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 심리하고 또 탄핵심판, 정당심판, 고랑심판, 이 탄정권, 이거 이제 구두변론, 위헌범심판, 헌법소원, 소면심리 맞는 내용이에요. 이제 헌법재판소 조직 심판 절차는 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이쪽도. 그리고 이제 전원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한 재판 과반수 찬소로 결정하는 게 원칙이죠. 다만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 결정, 정당 해상 결정, 헌법소원 인용 결정을 하는 경우하고 종전의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법률 해석 조정에 관한 의견 변경할 때, 판례 변경할 때 그때는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돼요. 자, 이거는 이제 헌재법 조문이죠. 이제 판례 변경하는 것은 헌법에서 이제 직접 규정한 건 아니지만 이거 이제 맞는 내용이에요. 여기 이제 고난쟁에서 인용 결정은 또 빠져 있다는 거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리고 자, 3번 지문. 헌법소원심판에서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 지정재판부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으며, 자, 헌법소원심판 청구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 결정이 없는 때는 헌법소원은 재판부 심판에 회부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전원재판부 회부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틀린 거죠. 역시 이제 많이 기출됐던 레벨이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4번도 이제 권한쟁 심판의 결정. 이건 이제 인용 결정뿐만 아니라 기각 결정도 모든 국가기관 지자체를 기속한다. 그리고 이제 국가기관 지자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상대방에 대해서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거. 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답은 그래서 3번 지문이고요. 자, 9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여기도 보면 이제 1번에 이제 행정부 구성 단위도 썼고 권한에 속한 사항을 집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반드시 국무총리 통화를 받는 행정학부 형태로 설치하거나 행정학부에 속하는 기관으로 둬야 하는 것이 헌법상 강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로서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거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 그죠? 이게 이제 안기부법 사건이에요. 지금 이제 국정원, 그래서 국무총리의 통화를 받지 않는 대통령 직속 기관인 행정기관을 행정각부가 아닌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총리와 국회는 국무위원 해임을 대통령에 건의할 수 있습니다. 자, 해임 건의도 맞고. 자,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자,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부총리 2명을 두며 부총리는 이제 국무위원으로 이제 보한다는 거 맞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교육부 장관인 겸임하는 부총리 또 누굽니까? 기재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이제 기재부 장관이 그리고 이제 교육부 장관이 지금 이제 각각 국무총리예요. 국무위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대통령이 국회 파병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대통령 보좌하기 위해서 파병정책 심의 의결한 국무회의 의결. 국가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해당하지만 국민에 대해서 직접적 법률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 행사에 해당한다. 이게 틀렸죠. 국무회의 의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대외적으로 그래서 이제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고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 행사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이미 또 출제됐던 쟁점이고요. 4번이 정답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를 보십니다. 자, 선거제도에 대한 이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랬어요. 기업권. 자,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정당 공정심사에서 탈락 후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기타권 발언사로 규정하지 않은 공수처법 조항, 과잉금 정책에 반하여 예비후보자 재산권 침해한다. 맞죠? 그래서 이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예비후보자 이제 발언사유 규정하지 않은 거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번 예비후보자 선거 비용을 후보자가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나치게 다액이라서 선거 공영제 취지 반환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는 없고 예비후보자의 선거 비용을 보전해 줄 경우 선거가 조기에 과열되어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 비용을 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 공수처법 조항은 청구들의 선거 노동자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거. 자, 이것도 맞습니다.
자, 디귿번 보세요. 이거는 이제 또 이미 많이 출제가 됐죠, 디귿번. 부재자 투표 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데 이제 그 10시 부분이 이제 위헌이라고 본 거예요. 4시 부분은 이제 합헌 결정한 거고. 그래서 이 10시에 열고, 이 부분을 지금 물어본 거죠. 10시에 열고 부분은 투표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행정부담을 줄이며 부재자 투표의 인계 발송 절차, 지연 위험 등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선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자, 이 10시 부분은 이제 선거권 평등권 침해를 인정한 거예요. 오후 4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후속 절차의 어떤 필요성 때문에 이제 합헌 결정을 한 거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렇게 개정됐다가 지금은 이제 사전 투표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이제 굳이 이제 이런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는데 요 10시 분만 위헌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침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틀린 거고. 그다음에 리을번 신체 장애로 인해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게 투표 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2명을 동반한다. 그래야만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공직선법. 자, 이게 공정성 확보하는 데 치우친 나머지 비밀선거의 중요성을 강구하고 있으므로 과잉금 조치에 반하여 선거권 침해한다 그랬는데, 자, 이거는 비밀선거 원칙을 좀 제한할 수 있는 소지는 있지만 요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가족이 아닌 사람이 몸이 불편한 사람 이제 한 명만 들여보내게 되면 또 그 사람의 의지대로 이제 투표를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굳이 데리고 가도록 한 것은 그 둘 간에 이제 서로 견제하는 공정성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거 합헌 결정을 했어요. 자, 그래서 디귿번, 리을번이 틀린 거고 기역, 니은이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여러분 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조금은 이제 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여기는 이제 또 조문이죠. 조문. 중앙선거관련회 1번 지문에 보면 이제 주민투표, 주민소환, 관계법률 제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회 의견을 구두 그랬는데 구두로는 안 돼요. 이게 이 서면으로 이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 개정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 의견을 뭐 직접 이제 법률안 제출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요게 이제 틀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2번에 각급 선관위 선거명부 작성, 선거사무하고 국민투표 사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이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지시받은 행정기관은 응하여야 한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3번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뭐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1번 지문 충분히 좀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뭐 빈출되던 건 아닌데 이제 보통 이 국회 의견 제출할 때 서면으로 한다는 거. 다른 이제 뭐 법원이나 다른 독립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3번에 각급 선관위 회의는 당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거부할 때는 회의 소집을 요구한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또 그리고 이제 4번은 정족수 각급 선관위는 과반 출석에 또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견하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실 때 결정권. 이건 이제 많이 나오던 거죠. 자, 1번이 이제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12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헌정사죠. 근데 이제 헌정사도 이제 뭐 이 정도면 아주 이제 뭐 무난하게 이제 헌정사 문제도 나온 거죠. 옳은 거에서 이제 1번 54년 제2차 개헌에서 헌법 개정 한계 사항을 규정했다. 이게 맞는 거죠. 2차 개정 때 명시적인 개정 금지 규정을 뒀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국민주권에 대한 거, 또 주권 지역 영토 변경에 대한 국민투표라든가, 그래서 이제 이게 언제까지 이제 있었느냐. 기본적으로 4차 때까지는 존재를 했었었죠. 명문의 개정 금지 규정. 근데 지금은 없어요, 이게. 그리고 2, 3, 4 지문에 있는 게 또 많이 나오던 거기 때문에 어떤 분이 틀렸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이거죠. 양원제 국회를 처음 규정한 거 언제요? 이게 1차 때죠, 1차. 양원제, 직선제. 그리고 이제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를 채택한 건 3차가 맞아요. 양원제 때문에 틀린 거고. 69년 6차 개헌에서 그 헌법 개정 제한 당시 대통령에 한해서 계속 재임은 3기로 한다. 자, 이게 조금 깐깐할 수 있었던 거긴 해요, 이게. 그 헌법 개정 제한 당시 대통령에 한해서 이런 표현이 사실 없었어요. 그냥 이제 계속 재임은 3기. 그러니까 여러분 69년 6차 개헌의 핵심 내용이 뭐죠? 3선, 공화당 3선 개헌. 그래서 계속 재임은 3기, 3번까지 한한다. 그래서 그 제한 당시 대통령에
한해서 이런 표현이 없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7차 개헌에서는 정당 운영자금 국고보조장을 신설했다. 자, 이건 이제 8차예요, 8차. 7차가 아니고 국고보조금 8점 사망에 대한 이제 근거는 8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알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이제 뭐 재판이 확정되면 속기록 등 폐기하도록 규정한 형사금 규칙, 이제 알 권리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 또 이제 신문 편집인 아동보호 사건에서 아동학대행위자 특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들,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 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요게 이제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부분은 언론 출판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봤고요. 그리고 이제 3번도 이제 정치자금 수입 지출 명세, 사본교부 신청 허용된다 하더라도 검증 자료에 해당하는 영수증, 예금 통장을 직접 열람함으로써 정치자금이 자금 이제 수입 지출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자, 맞고요. 이제 4번이 틀린 거예요. 이게 이제 공시 대상 정보로서 교원의 교원단체, 노동조합 가입 현황만을 규정할 뿐 개별 교원의 명단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3조 1항 별표. 이거는 이제 교원 부분은 과잉구조 측에 반하여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자, 이게 알 권리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4번이 정답이고. 자, 그 다음에 자, 14번 이제 지방자치 관련된 문제는 또 너무나 쉽게 나왔죠. 이제 조례제정 범위의 한계. 1번 조례제정은 지방자치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서 단체장에 위임된 기관임 사무에 관해서 허용되고, 벌써 틀렸죠. 자치사무하고 이제 단체임 사무죠. 이제 이걸 이제 기관임 사무하고 지금 단체임 사무를 바꾸는 거죠. 단체임 사무에 대해서 자체로 시행할 수 있고, 이제 기관임 사무에 대해서는 이제 개별 법령에서 이제 위임을 했을 때 이제 위임조례 제정하는 거죠. 자치사무, 이 단체 위임 사무. 이제 기관 임사무는 이제 보통 이제 국가 사무라서 이게 이제 자치조례, 조례 제정 범위에 이제 속하는 거고, 기관 임사무는 조례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 이게 이제 법령에 위임이 있을 때 이제 위임조례를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이제 제정할 수 있는 거고, 이쪽이 이제 보통 자치조례 제정에 관한. 뭐 다른 지문들도 어렵지 않고 1번 딱 보는 순간 이거 이제 뭐 그냥 정답이죠. 자, 넘어가시고요.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만 고른 것은 해서, 자, 기억번 치과 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으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하지 아니한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평등권을 침해한다. 자, 맞죠? 그 다음에 4번 공직선거 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그러니까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한 명도 명함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한 거. 요게 이제 평등권 침해를 인정한 거잖아요. 침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틀린 거고.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제 구별할 게 배우자 본인 그리고 직계 존비속 가족들이 함께 이제 다니면서 명함을 교부하고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배우자가 함께 다니면서 지정 한 명을 또 추가하는 거, 이게 이제 위헌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 중에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함으로써 청년들과 같이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차별하는 복지부 지침, 평등권을 침해한다. 자, 맞죠? 이것도 여러분 이제 시험에 이미 또 취급시험에도 나왔던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자사고 사건, 이게 좀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사고 지원한 학생의 평준화 지역 후기 학교에 중복 지원하는 것을 금지한, 중복 지원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1조 5항 중 91조 3에 따른 자사고 제외한다 부분, 고교별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총괄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자, 중복 지원 금지하는 거, 이게 이제 평등권 침해. 그래서 이제 동시 선발 정한 합헌이고, 이 중복 지원 금지한 게 이게 이제 위헌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기억 디귿이 맞고, 그리고 이제 니은 리을이 이제 틀린 것이죠. 자, 정답은 그래서 기억 디귿. 자, 그다음에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통신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는 이제 그 통신비밀보호법 이제 조문을 살짝 이렇게 변형해서 이제 낸 건데요. 자, 일단 1번 지문 이제
요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중 한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다른 두 사람의 발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볼 수 없어. 이런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맞아요. 그러니까 갑을 간의 대화를 뭐 병이 녹음하는 건 이건 이제 위반인데 갑을 병 3자가 대화자 3자가 대화자. 이럴 때는 병이 을이 갑이 이게 녹음하는 거는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맞고요. 또 자유로운 의사소통은 통신 내용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통신관계 발생으로 야기된 모든 사회관계, 특히 통신 관여자 인적 동일성, 장소, 횟수, 시간 등 통신의 외형을 구성하는 통신용의 전반적 상황의 비밀까지도 보장한다. 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번에 자 전기통신사업자, 이건 이제 조문 내용 이제 많이 나오던 건 아닌데 검사, 사경관, 정보수행관자에게 통신사업 확인자를 제공한 때는 자료 제공 현황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통신사업 확인자로 제공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이제 대장, 통신사업 확인자로 제공 요청 등 관련 자료를 통신사업 확인자로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춰야 한다. 자, 이게 이제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있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잡아낼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런 조문을 알아두시라고 그랬어요. 늘 이제 이 조문 중에서 대표적인 거,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통신자료 조치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행관장은 고등법원장의 허가가 아니고요. 이게 이제 내국인일 때는 고등법원 수석판사야, 수석판사. 고등법원장이 아니고 외국인, 외국기관 단체 그런 경우는 이제 대통령의 그래서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요게 이제 4번이 틀린 거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진수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1번 2020년도 장교 진급 지시, 여기 이제 민간법원에서 약식 명령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관한 부분은 육군 장교가 민간법원에서 약식 명령 받아 확정된 사실만을 자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사실 자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고 약식 명령의 내용이 된 범죄 사실 진위 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므로 범죄 성립과 양형에서 불리한 사실 등을 말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맞아요. 이건 뭐 그래서 진수거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봤어요. 이것도 이제 올해 시험에 나왔던 거죠. 그냥 이제 일반적 동작권을 제한하는 건데 침해는 아니라고 봤었고, 그 다음에 2번 교통에너지 환경세 과세물품 수량을 신고하도록 한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7조 1항 진수거권을 제한하는 거다. 자, 요게 이제 틀린 거예요. 요게 이제 진수거권의 형사상 자기에게 뭐 불리한 진술을 요구하는 진수거권의 제한의 문제는 아니라고 봤어요. 자, 요게 이제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3번에 또 이제 제3명시 의무 민사집법상에 이제 위반한 채무자에 대해서 법원이 결정으로 20일 내에 감치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거, 감치를 통해 이를 강제하는 것이 형상 불이간제도로 강요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양심의 자유 진수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맞고, 또 이제 12조 2항 형상 자기의 불리한 제도로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진수거권 보장했는데 이러한 진수거권은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 국회에서 조사 절차에서도 보장된다. 그래서 이제 행정 절차에서 문제가 됐던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 사실 공표명령, 그게 이제 행정 절차에서 문제됐고 국회에서 조사 절차에서도 인정된다는 거, 이런 거 이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거법으로도 이게 이제 접근이 가능했던 문제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18번 문제를 봅니다. 자, 이제 교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해서, 자, 1번 학교보이는 운영의 투명성, 효율성, 사립학교 이제 그에서 수행되는 공공성, 교육의 공공성과 직결되므로 이를 제고하기 위해서 사적 자치를 넘어서는 새로운 제도를 형성하라. 학교본의 자율적 조직 구성권, 학교 운영권의 이제 공법적 규제를 가하는 것까지도 교육이나 사학의 자유의 본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형된다. 자, 맞습니다. 또 현재는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사립학교 설립 경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학의 자유, 또는 뭐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이런 게 그래서 이제 당연히 기본권이라는 걸 여러 차례 이제 확인해 줬어요. 자, 그다음에 3번 이제 우리나라는 사립학교도 공교육체계 편입시켜 국가 등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함과 동시에 그 기능에 충실하도록 많은 재정적 지원과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그 존재 의의를 상실한 학교법인은 적법 절차를 거쳐서 해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 사립학교법상의 해산명령 조항, 이게 과잉금 조치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합헌 결정했고, 자, 4번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침해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대학의 자치 보장을 위해서 엄격 심사를
하여야 함으로 율법자 율법 형성의 한계를 넘는 자의적 입법을 하였는지 여부만을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이제 틀린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엄격 심사를 해야 되는 경우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입법 형성의 그냥 한계를 넘었는지 자의적 입법은 아닌지,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그래서 이제 한계를 넘었는지 좀 완화된 심사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판례의 입장이에요. 자, 그래서 자 4번이 그래서 틀린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를 보십니다. 자, 거주 이전의 자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여기도 이제 뭐 아주 쉽게 또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수준이죠. 일시적 이동을 위한 장소 선택 변경. 이거 거주 이전의 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일반적 놀이학권의 문제예요. 서울광장 차벽 사건이죠. 그 다음에 이번 대한민국 국민이 자질한 외국적 취득하는 경우 대한민국적을 상실하도록 하는 거 15조 1항. 이게 이제 거주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합헌 개정했고, 자 법인이 과밀 억제 권역 내 번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이 지방세법 조항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하는 거다. 자 요게 이제 튼 거죠. 아무래도 이제 과밀 억제, 수도권 과밀 억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대도시에서는 이제 중과세하는 게 필요한지 아니고 이게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황장엽씨 사건이죠. 그래서 북한 고위직 탈북 인사라고 심혈에 대한 위해 우려 있다는 이유로 미국 방문을 위한 요건 발급 거부한 거 거주 이전의 자유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다. 위법하다고 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문제인데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제일 좀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이제 약간 이제 지역적인 쟁점이 이제 섞여서, 또 그리고 평소에 안 나오던 이런 이제 조문들이 이제 같이 나오다 보니까 국회 예비군 같은 거, 이거는 좀 의도적으로 조금 이제 어렵게 출제하려고 이제 출제한 지문들이다. 자, 1번 보면 이제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 활동기한 90일은 국회 소수 세력의 안건 처리 지연을 통한 의사저지 수단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으로서 90일을 초과할 수 없고, 그 축소도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자 안건조정위원회 활동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안건조정위원회가 안건에 대한 조정심사를 마쳐서 조정안을 의결하여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조정안 가결을 선포한 거 국회법 위반이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활동 기한은 활동의 그 상한의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서로 이제 이 조정 심사가 돼서 조정안을 의결하는 거 가능하다는 거예요. 국회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틀린 거고, 그 다음에 국회 예비금은 사무총장, 국회 사무총장 관리하되 국회 운영위원회 동의와 또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한다. 다만 폐회 중일 때는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고 다음 회기 초에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국회직 문제면 몰라도 이런 이제 지방직이나 이제 국가직에는 잘 안 나오는 스타일인데, 좀 2번도 좀 어렵고 1번도 약간 좀 낯선 측면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은 이제 권한쟁에서 제3자 송담당, 이거 이제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워낙 많이 나왔던 거고요. 또 4번 국회회의 공개여부에 관하여 회의 구성원의 자율적 판단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소위원회 회의 공개여부 또한 소위원회가 속한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럼 본회의나 각종 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는 게 이제 바람직하고 원칙이지만, 또 이제 위원회의 어떤 의결을 거쳐서 또 이제 비공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지방직 문제를 빠르게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그리고 이제 시험이라는 게 항상 끝나고 나면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뭐 고득점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다른 과목 또 상대적 이제 커트라인 높이 형성됨으로써 요번에 이제 혹시 원하는 결과 나오지 않아도 꼭 힘을 내셔서 내년에 반드시, 이후의 시험에 반드시 꼭 목표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직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하지 않고 내년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기출문제가 이제 올해 나왔던 것도 제가 계속 기출문제를 해드렸거든요. 대부분 되풀이 반복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과목은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한 수험서다. 어느 정도 이제 기본 체계가 잡히면 기출문제를 열심히 푸시고, 새로운 기출문제도 그때그때 꼭 업데이트해서 보시고, 그리고 이제 최신 판례가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최신 판례들도 같이 곁들여서 이제 늘 당연히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